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난 도적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김두한의 의적 선언이 울려 퍼진 밤, 서울의 부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1946년 9월 비가 내리는 밤, 우미관 별동대 사무실에서는 개코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개코를 바라봅니다. 삼수가 핀잔을 줍니다. 에휴, 그러니까 다들 나가는데 너만 빠져서 이렇게 남는 거잖아. 쯧! 개코가 쓸쓸하게 대답합니다. 하긴 그 말도 맞네. 삼수가 비꼬듯 말합니다. 야, 듣자 하니까 명동의 시라소니가 매일같이 소주를 끼고 산다는데 꼭 네가 그걸 흉내내는 것 같다잉? 개코가 손사래를 칩니다. 휴! 흉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이 개코가 어디 시라소니 근처나 가겄냐? 에휴, 심란해서 마시는 거다. 심란해서 말이여. 개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친구끼리 적이 돼갖고 총질을 해대질 않나. 인자는 오야붕이 식구들 데리고 나가서 강도질을 떠나야. 에휴, 징한 거야. 어쩌다가 시상이 이리 되어 불었을까. 삼수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강디귿. 애국성금이라고 하잖아. 개코가 버럭 소리칩니다. 시끄러워 임마. 총칼 들이대고 뺏는 애국성금이 어딨다냐. 삼수가 화를 냅니다. 이 자식 남 얘기하듯 하네. 야, 그 돈은 다 청년단 위에 쓰일 거라고 우리 오야붕이 말씀하셨어. 너 요즘 왜 그렇게 삐딱하게 구냐? 개코가 술을 들이키며 중얼거립니다.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나는 이렇게 소주나 마실란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개코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에휴. 그나저나 나가 말이여 용산철 도청 파업 때 생각이 참 많아졌다. 무옥이 죽을 때 말이여. 삼수가 경고합니다. 그래도 개코, 너는 정진영이만 생각한다고 다들 섭섭해하고 있어. 조심해라 개코야. 그러다 우리 식구들 눈밖에 나는 수가 있다. 개코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뭐여? 눈밖? 하긴 그려. 진지게 눈밖에 났는지도 모르제. 삼수가 오징어를 뜯으며 한심하게 개코를 쳐다봅니다. 개코가 애타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다, 삼수야. 너는 모른다. 너는 몰라. 개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나하고 두한 오야붕하고 진영이하고 수표교 다리 밑에서 어떻게 컸는지 말이여. 너는 몰라. 몰라, 임마. 우린 부모 형제도 없이 우리끼리 컸다. 피부치보다 더 친한 사이다 그 말이여. 삼수가 따지듯 묻습니다. 야, 근데 개코, 네가 오늘은 오야붕 대신 이 별동대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냐? 오야붕이 너를 믿고 나가셨는데 이렇게 소주만 퍼마시고 있으면 되겠어? 개코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따, 날씨 한번 지랄 같구만. 아, 하필 오늘 같은 날 일을 시작했다 그랴. 응? 아따, 취하네. 삼수가 다시 말합니다. A씨, 또 그 얘기냐? 그래, 정진영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 우리 무옥이 형님은 정진영의 꼬봉인 김천우란 놈이 쐈다고. 개코가 갑자기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 아따매 거 비가 오라지게 오네 그려. 아, 차가 2대나 떠났다고 했나? 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한편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울거리. 2대의 차량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립니다. 차 안에서 문영철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집이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집이라고 했나? 갈치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님. 문영철이 지시합니다. 시끄럽지 않게 해라. 어디까지나 우리는 바깥 경계만 맡는다. 휘발유가 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김두한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받을 때마다 왜 헌금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라서 영태 형님은 성금을 접수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도적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세. 홍만길이 맞장구 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큰형님.
김두한이 품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일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내려주신 휘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애국을 모르는 사람은 강제로 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균이 웃으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큰 형님. 있는 놈들은 돈으로 맞고 없는 놈들은 몸으로 때우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김관철이 분개하며 말합니다. 그 돈 다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아부 안 하고 돈 번 놈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 애국하는데 좀 쓰자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김영태가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칠게 해서는 안 되네. 어디까지나 이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성금을 걷는 거야. 신영균이 어깨를 으쓱입니다. 형님도 참. 아, 고분고분 누가 돈을 내놓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좀 겁도 좀 주고 그러는 거지요. 하하. 차창 밖으로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김두한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과거 일정 때 큰일이 있을 때마다 부자들이 돈 내고 싶어서 낸 줄 아십니까? 다 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는 겁니다. 별동대 사무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개코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개코가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두한이도 이 속마음은 아닐 것이요. 절대로 아닐 것이요. 삼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렇겐 안 될 거다. 정진영 그 새끼 이미 멀리 간 놈이야. 개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갖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미치겠다. 삼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에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개코야. 맨날 마음 약한 소리만 하고. 너 도대체 왜 그래 요즘? 개코가 절박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가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을 붙여놓을 것이요. 꼭 붙여놓을 것이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저택. 담장 너머로 우미관 패들이 하나둘 넘어옵니다. 휘발유가 조심스럽게 철사를 끊습니다. 경호원들을 조용히 제압하는 대원들. 박흥식이 집 안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경찰 강도 도둑. 여보세요? 그러나 이미 전화선이 끊긴 상태입니다. 박흥식이 소리칩니다. 경호원, 우리 경호원들 다 어디 갔어? 경호원. 대문이 열리고 김두한이 침착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박흥식이 겁에 질려 묻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김두한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애국 청년들이야. 애국 청년단 말이야. 나 김두한이야. 박흥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김두한? 김두한이 종이를 꺼내 보여줍니다. 경호원들은 없다. 이게 보이나? 박흥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게 뭐요?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애국 헌금을 하는데 쓰라고 내려주신 것이야. 자, 잘 봐. 보여 안 보여? 이승만 만자 맞아 안 맞아? 박흥식이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이승만 박사? 김두한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게 비행기를 헌납한 적 있지? 미군들과 싸우라고 말이야. 박흥식이 변명합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헌대들 뉘신지. 신영균이 버럭 소리칩니다.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박흥식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 예. 그건 그때. 그 사람들이 충성운동을 한다면서 하라고 하기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김두한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너 같은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넌 조국에 많은 죄를 졌다. 당연히 그 죄값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만큼 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빼앗기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안 그래? 박흥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압니다. 저희 집에 어떻게? 김두한이 묻습니다. 김두한 알아? 몰라? 종로에 백화점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자주 봤을 텐데. 박흥식이 떨며 대답합니다. 아, 압니다. 압니다. 김두한이 종이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승만 박사께 나중에 물어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건 분명히 애국 헌금이야. 그래, 안 그래? 박흥식이 급하게 말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애국 헌금 예. 김두한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금을 내. 돈 말이야. 박흥식이 놀라 되묻습니다. 비행기 값만큼 말입니까?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겠어 말겠어? 죗값을 치러야지. 지금 조국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그때 비행기 값을 낸 만큼 헌금을 내. 헌금을 낼 수 있겠지? 박흥식이 황급히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두한이 김영태를 돌아봅니다. 영태 형님, 영수증을 드려야죠.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네. 얼마로 쓰면 되겠소? 박흥식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현찰이 몽땅 1,000만 원입니다. 모자라는 돈은 추후에 또 드리겠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외상을 해서야 되나? 저쪽에 있는 저 금괴도 넣도록 해. 김관철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박흥식이 애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3천만 원입니다. 김영태가 영수증을 씁니다. 3천만 원. 김두한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살려달라? 박흥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두한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늘 여러 군데를 들러야 돼. 서둘러. 이제 막 시작했어. 오늘 밤새 바쁠 거야. 속력을 좀 내라, 관철아. 김관철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차에 탄 신영균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3천만 원입니다. 이야, 이 돈이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300채는 살 수 있습니다. 큰형님, 하하. 홍만길도 기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만 해도 청년단 살림 1년은 하겠습니다. 김영태가 조용히 하라며 손짓합니다. 조용히들 해. 김두한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다음은 태창방직 백낙승 백사장입니다. 박흥식의 저택. 박흥식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경찰을 부르란 말이야. 어서. 전화를 연결해. 강도가 들었다고. 김두한 패거리가 말이야. 어서 전화 연결해. 어서. 도둑이야. 수도경찰청.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김영사가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경찰청이요? 강도요? 박흥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영사가 놀라 묻습니다. 뭐요? 3천만 원? 여보세요? 그런 큰 돈을 집에 두고 있었단 말이오? 뭐요? 알겠소. 형사들을 보내겠소. 김영사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백낙승의 저택.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백낙승이 소란에 잠에서 깹니다. 백낙승이 놀라 묻습니다. 누구요? 당신들 누구요? 김두한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백 사장 맞소? 백낙승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헌데 이 밤중에? 김두한이 노인을 부축하며 말합니다. 노인장이 아니신가? 잘 대우를 해드려야지. 백낙승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처음 나라가 선다고 해서 자금을 좀 댔을 뿐입니다. 내가 뭘 압니까?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말이요? 청년단원이야. 나 김두한이요. 백낙승이 놀라 말합니다. 청년단. 김두한? 저기 종로의 김두한이. 당신이요?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보여줍니다. 이승만 박사를 아시오? 백낙승이 대답합니다. 알지요? 아유, 그 어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두한이 설명합니다. 그렇소. 이게 바로 그 어른이 주신 휘호요. 애국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 이름을 써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오. 즉, 이승만 박사님의 이름으로 애국성금을 걷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소? 백낙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이 집이 처음이 아니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성금을 걷고 있소. 노인장은 얼마를 내시겠소? 백낙승이 의아해합니다. 얼마를 내다니요? 김두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은 건준의 여운형 씨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들었소. 3천만 원이던가? 그것도 사실이요? 백낙승이 대답합니다. 사실이요? 헌데?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아니야. 당신 여운형 씨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만큼만 내놓으면 되겠어. 백낙승이 놀라 반문합니다. 3천? 참. 여보시오. 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김두한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노인장은 광산업으로 떼돈을 벌어서 과거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조선 최대의 방직 공장을 불화받았다고 들었소. 그게 사실이요? 백낙승이 인정합니다. 들은 적이 있소이다. 하지만 요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하이나같이 약속을 지킨 적을 본 적이 없소이다. 돈만 뜯어갔지.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소.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여운형 씨는 그렇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 밑에 공산당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빨갱이들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다 그 말이오. 그 노인네가 준 그 돈 때문에 말이오. 백낙승이 한숨을 쉽니다. 김관철이 버럭 소리칩니다. 와, 빨갱이들한테 돈을 대줬노? 와, 죽으려고 환장했나? 너 빨갱이지, 이 새끼야? 그래, 안 그래? 김두한이 김관철을 제지합니다. 신영균이 총을 겨눕니다. 죽일 거야, 살 거야? 홍만길도 위협합니다. 낼 거요, 안 낼 거요? 백낙승이 겁에 질려 말합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많은 현금은 없소이다. 대신 내일 내 사무실로 오면 수표를 끊어주리다. 신영균이 의아해합니다. 수표? 그게 뭐요? 백낙승이 설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요. 김영태가 확인합니다. 3천만 원이라고 영수증을 쓸까요? 김두한이 백낙승에게 말합니다. 노인장이 점잖으시니까 믿어보겠소. 허면 내일 꼭 뵈리다. 영수증은 미리 끊어드리시지요. 김영태가 영수증을 씁니다. 자, 여기 있소. 다시 말하지만은 애국 헌금이요. 이승만 박사와 민족 진영에 내는 헌금 말이요. 김두한이 덧붙입니다. 옛날 임시정부에서도 그렇게 독립자금을 거둔 적이 있어. 물론 영수증을 써줄 거요.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하게 들어서면 정부에 신청을 하시오. 애국성금을 냈는데 돌려달라고 말이오. 백낙승이 투덜거립니다. 순날강도 같은 놈들. 그래도 영수증은 써줄 줄 아는구만. 개동의 고리대 금업자 공창수의 집. 김두한 일행이 도착합니다. 공창수가 버럭 소리칩니다. 뭐야 이놈들? 이게 무슨 짓들이야? 김두한이 종이를 보여줍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내려주신 휘호요. 이승만 만자가 적힌 종이가 공창수 앞에 펼쳐집니다. 공창수가 화를 냅니다. 뭐, 이승만? 나는 그런 글 같은 거 몰라. 까막눈이야.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뭐야, 돈을 달라고? 김두한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보시오, 고리대 금업이라는 게 뭐요? 없는 사람들. 피를 빨아서 얻은 재산이 아니오? 그 돈으로 좋은 데 쓰자는 것입니다. 공창수가 버럭 소리칩니다. 뭐, 좋은데? 이 도둑놈들아. 해방되고부터 몇 번을 뜯겼는지 몰라. 이젠 다시는 안 된다. 다시는 못 줘. 신영균이 다가서며 말합니다. 형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죽이고 갑시다. 공창수 부인이 놀라 소리칩니다. 아이고, 죽이다니요? 누굴 죽인단 말이에요? 신영균이 총을 겨눕니다. 죽입시다. 큰형님. 홍만길도 가세합니다.
쏘고 갑시다, 큰형님. 공창수가 가슴을 펴며 말합니다. 그래, 쏴라. 죽여라, 이놈들아. 공창수 부인이 남편을 말립니다. 아이고, 영감, 영감. 왜 이러시오? 그까짓 돈 내주시오. 공창수가 소리칩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이놈들에게 왜 돈을 내줘?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김영태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봐, 두하니. 이거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김관철이 집 안을 뒤지다가 말합니다. 큰형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다 숨겼노? 공창수가 버팁니다. 모른다. 찾아봐라. 돈은 없다. 김관철이 화를 냅니다. 팍 죽이고 가십시다. 안 되겠습니다. 공창수 부인이 급히 말합니다. 아유, 아니오, 아니오. 돈 저기 있소. 돈 저기 있소. 그 농짝 뒤에 있소. 공창수가 절규합니다. 아이고, 이 할망구야, 아이고, 야야, 이놈들아, 안 돼. 그건 안 된다, 안 돼. 아이고, 내 돈. 우미관 패들이 농짝 뒤에서 돈을 꺼내 옮겨 담습니다. 수도경찰청. 전화벨이 계속 울립니다. 조교옥이 수화기를 듭니다. 어나야? 뭐야? 이번엔 또 누구야? 뭐? 인삼장수하는 민병식? 그래. 이번엔 또 얼만데? 500? 그래. 이번에도 영수증을 받았다. 조교옥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습니다. 김영사가 한탄합니다. 나 참 이거야 원. 이게 벌써 세 번째 아니야? 어떻게 털린 집들마다 그렇게 돈들이 많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영사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요? 강도요? 거기가 어디요? 신고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영사가 놀라 되묻습니다. 뭐요? 누구? 김두한? 뭐? 영수증이 뭐 어째요? 예? 김두한이 분명해요? 분명하다고. 조교옥이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 뭐? 또야? 이거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야? 지금 신고 들어온 사람도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나? 그럼 뭐야? 알았어. 그래. 계속 사후 보고하도록 해. 그래, 알았다고. 일단 사건 접수해. 알았어. 조병욱이 경찰청에 도착합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격리를 합니다. 조병욱이 급히 들어오며 묻습니다. 경무부장님 오셨습니까? 조교욱이 대답합니다. 네. 계십니다. 조병욱이 안으로 들어서며 묻습니다. 아주 난리로구먼. 김두한이 얘긴가? 조교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각하. 장안에 이름난 갑부들은 다 털리고 있습니다. 조병욱이 한숨을 쉽니다. 장택상의 사무실. 장택상이 꼬박밤을 세운 모습입니다. 조병욱이 들어오며 말합니다. 허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랑. 꼬박밤을 세우신 것 같구려. 하하. 장택상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랬소이다. 설마 했는데 하나하나 터지는 일들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조병욱이 묻습니다. 나도 오다가 보고 들었어요. 지금 김두한이 어디 있습니까? 장택상이 고개를 젓습니다. 도무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거들어 다니는 모양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거액이에요. 지금까지 신고된 금액이 이 자그마치 7천이 넘어요. 조병욱이 놀라 묻습니다. 7천이요? 허허, 이거 참. 장택상이 설명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겠다고 난리들이에요. 이 앞으로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예측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조병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잡아들이세요. 장택상이 놀라 묻습니다. 잡아들이다니요? 김두한이를 말입니까? 조병욱이 버럭 소리칩니다. 누구긴 누구겠소?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잡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당장 구속시키세요. 장택상이 변명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상 우리에게 은근히 통고를 한 일이에요. 우리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일이고요. 조병욱이 따집니다. 동의는 누가 했습니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금을 모으라고는 했어요. 허나 어디 그럽니까? 당장 잡아들이세요. 장택상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듣자 하니 이승만 박사께서 써주신 휘호를 보여주고 영수증까지 써준다면서요? 조병옥이 화를 냅니다. 격식은 무슨 격식? 이승만 박사께서 강도짓하라고 휘호를 주셨겠소? 당장 잡아들이세요. 장택상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허허, 참, 그나마 격식은 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미관 별동대 사무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개코가 술에 취한 채로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별동대요? 누구요? 아, 회장님. 유진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나 유진산이야. 별동대장 좀 받고. 개코가 대답합니다. 시방 없는디요? 유진산이 의아해합니다. 없다니? 어디 갔어? 개코가 얼버무립니다. 간부들하고 무슨 일 있어서 쫓겨나갔는디요? 유진산이 놀라 묻습니다. 무슨 일이라? 간부들과 다 같이 나갔어? 이 밤중에 말이야. 개코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예. 그게 거시기. 무엇이냐? 유진산이 다그칩니다. 무슨 일이라니? 개코가 우물쭈물합니다. 예. 그게 거시기. 무엇이냐? 유진산이 확인합니다. 아, 그럼 저 간부들하고 모두 같이 나갔단 말인가? 개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유진산이 지시합니다. 그래, 그럼 저 들어오면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게. 전화가 끊깁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개코가 받습니다. 장택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두한이 있나? 김두한이 말이야. 개코가 버럭 소리칩니다. 두한이? 아,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우리 김두한 오야붕 함자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요, 이 새끼야. 장택상이 놀라 묻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개코가 화를 냅니다. 이 자식이 밤늦게 전화해갖고 반말을 찍찍 짓거리고 있어, 이 새끼가. 장택상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 장택상이야. 개코가 깜짝 놀랍니다. 자, 장택? 아유. 청장님? 장택상이 묻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도 같이 나갔나? 다들 어디 간 거야? 개코가 대답합니다. 예, 시방 아무도 없는디요. 별동대장은 저기. 예, 그러니까 그거 애국성금을 거들어. 장택상이 한숨을 쉽니다. 허허, 이거.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수도경찰청 전화가 마비 상태야. 도처에서 김두한 일당들이 강도짓을 한다고 신고가 빗발치고 있단 말이야. 개코가 놀라 되묻습니다. 예. 그래라우. 장택상이 지시합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해. 신고된 액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더구먼. 도대체 얼마를 거두려고 하는 거야? 지금 김두한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당장 가서 그만두라고 해. 당장. 일이 커지기 전에 중단하라고 말이야. 알겠나? 개코가 급히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개코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가만, 그나저나. 저번 아편 훔쳤을 때처럼 다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요? 웜에 안 되제. 진영이랑 이제 막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디, 은? 아따, 나가 싸게 달려가야겠구만. 그리여, 좋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 인자는 양쪽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이때가 바로 기회인 것이요. 응. 개코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교환. 아따, 전화가 어째? 여보세요? 교환. 교환 거시기 전위대 좀 돌려줘. 응? 조선청년전위대라고. 조선자를 써야 한다고. 아따, 알았음께 얼른 좀 돌려주소 아가씨 언능은. 전위대 본부. 정진영이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개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거시기 진영이냐? 정진영이 반갑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진영이다. 개코구나. 무슨 일이냐? 개코가 급히 말합니다. 기둘려, 여기 두한이가 있는데.
나가 바꿔줄게. 정진영이 놀라 되묻습니다. 뭐라고? 두한이를 바꾸겠다고? 개코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따 그렇다니께. 정진영이 확인합니다. 정말이냐? 정말 두한이가 나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런 말이야? 개코가 힘주어 말합니다. 뭘 생각하고 자시구여. 네가 그쪽 오야붕 아니냐? 두한이는 우리 쪽 오야붕이고. 질게 생각하덜 말고 후딱 결정하더라고 알겠냐? 이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께. 알겠제? 정진영이 고민하며 말합니다. 그래. 왜 안 그렇겠어? 내가 그런 것처럼 두한이도 그렇겠지. 아, 두한이가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그래. 개코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인제사 말이지만 두한이도 진영이 너 땀시 마음고상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더란께. 내 말 듣고 있냐? 진영아? 아 그렇지. 나가 왜 진영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안 그려? 저번에 너한테 다녀왔을 때도 두한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단께. 정진영이 결심한 듯 말합니다. 좋아. 정 그렇다면 생각해보겠다. 두한이를 만나보는 일 말이야.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번은 꼭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이야. 개코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진영아? 정진영이 쓸쓸하게 말합니다.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하지만 과연 우리가 만나서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벽이 밝아옵니다. 거리에서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립니다. 차 안에서 신영균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비가 그친 건 좋은데 큰일입니다. 큰형님, 벌써 통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명단에 있는 놈들을 다 찾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관철아, 다음은 개동이다. 김관철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김영태가 제안합니다. 우선 현금이 가장 많은 사람들 집부터 해결해야겠네. 그 나머지는 날이 밝으면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찾아가도록 하고. 은행. 신영균과 홍만길이 수표를 들고 들어섭니다. 은행원이 말합니다. 수표를 바꾸시려면 저 주소와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신영균이 당황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 주소하고 이름? 알았어. 신영균이 홍만길을 돌아봅니다. 어이 만길이, 자네가 한번 써봐. 홍만길이 손사래를 칩니다. 자네가 써봐. 신영균이 재촉합니다. 어허 자네 잘 쓰잖아 한번 써봐. 홍만길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자네가 써봐. 신영균이 짜증을 냅니다. 아니 그냥 써보래도 그러네. 김영태가 다가와 말합니다. 왜들 그래? 이리 줘봐. 내가 쓰지. 홍만길이 변명합니다. 아, 글 써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돈다발을 세는 신영균의 손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입니다. 신영균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자, 전부 다 넣자고. 돈가방이 꽉 찹니다. 우미관 사무실. 김두한이 돌아왔습니다. 우미관 패들이 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지시합니다. 다들 고생들 많았다. 저 영태 형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부와 전국의 청년단 지부가 써야 할 비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사사로이 단 일전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네. 물론이지.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돈 정리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김영태가 대답합니다. 알겠네. 그때 개코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돈다발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따, 이 돈이면 신간이 피겄구먼 그려. 신간 피겄어. 아, 웜에 이게 다 돈 아니여. 흐흐, 이게 다 얼마여? 응? 웜에. 이건 금덩어리 아니여? 신영균이 짜증을 냅니다. 개코 임마. 저리 비켜. 지금 정리하는 거 안 보여? 개코가 비틀거리며 돈다발을 흐트러뜨립니다. 아따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다리에 힘이 없을까임. 아따 이것도 돈이구만 헤헤. 신영균이 버럭 화를 냅니다.
홍만길이 개코를 잡습니다. 이 자식이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삼수가 말립니다. 아, 형님. 김영태가 진정시킵니다. 참아. 문영철이 버럭 소리칩니다. 그래도 그렇지 임마. 다들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 일을 했다. 그런데 술을 마셔서야 되겠냐? 김두한이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개코, 넌 사무실에선 술을 자제하라고 했지.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개코가 허둥지둥 말합니다. 두한이? 그럴 일이 있어서 한잔했구먼. 그럴 일이 있어서 말이요.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만들 해. 영균이 자리에 앉아. 왜들 만나기만 하면 이 모양들이야. 우린 다 같은 식구들이잖아. 개코가 비틀거리며 말합니다. 그럴 일이 있었단께. 그럼 일이 있었단 말이요. 신영균이 빡친 표정으로 개코를 노려봅니다. 문영철이 신영균을 말립니다. 김두한이 개코를 부릅니다. 개코나 따라와. 김두한과 개코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두한이 묻습니다. 개코야, 너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식구들한테 자꾸 눈에 나는 거야? 개코가 대답합니다. 응, 알았단께.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두한이 다시 묻습니다. 기분? 무슨 일인데? 개코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두한아. 실은 나가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더 먹는 바람에 요렇게 술이 안 깼지 뭐여. 개코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아니란께 형님, 아니란께 그것이. 두한아, 사실은 말이여. 진영이가 너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와서 말이여. 두한이 너하고 화해하고 잡다고 말이여. 김두한이 놀라 확인합니다. 정말이야? 개코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응나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안 그려? 만나야 혀, 두한아. 다시 없는 기회여. 친구끼리 마지막 기회여.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어렵게 만든 자리여. 이 개코가 목숨을 걸고 만든 자리여. 개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이, 참말이란께 참말이여. 만나자겄다고 했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치죠. 두한아, 오야분끼리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참말이란께.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회의실. 우미관 간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두한이 입을 엽니다. 진영이를 만나려고 합니다. 김영태가 놀라 묻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긴가? 자네가 진영이를 만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그쪽에서 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 친구입니다. 김영태가 따집니다. 이 사람아, 개코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를 쏜 친구야. 벌써 잊었나, 그걸? 김두한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무옥이를 죽였습니다. 그놈들이 말입니다. 큰형님, 그것도 잊으셨습니까?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잊지 않았다. 문영철이 반대합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 넌 지금 우리 식구들의 단결을 깨고 있어. 야, 개코. 경고하는데 지금 너는 도를 넘고 있다. 알고 있냐? 문영철이 버럭 소리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또 진영이 얘기냐? 야, 개코. 너 정말 혼나고 싶어? 김두한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다들 잘 들어. 내가 만나려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기 위해서야. 개코의 말처럼 진영이는 내 친구다. 비록 진영이가 날 쐈더라도 말이야. 내가 총을 맞은 것도 무옥이가 죽은 것도 보다 더 큰 희생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잊을 수가 있어.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래. 오래오래 그 생각을 해왔어. 문영철이 버럭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나겠다는 거야?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린 이미 서로가 원수야. 돌이킬 수가 없다고. 난 반대야. 김두한이 설명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란 이야기야. 최후 말이야.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한 번 더 만나보자고. 마지막으로 말이야. 이건 내가 결정을 이미 했던 거야. 저쪽도 결정을 했고 말이야. 휘발유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홍만길도 가세합니다. 정진영이는 안 됩니다. 될 놈이 아닙니다.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둘이 만나지는 않겠다. 모두들 진영이를 잘 아니까 말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져보자고. 김두한이 개코를 돌아봅니다. 자, 개코.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나를 받고. 어서. 우미관 패들이 못 믿어온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개코가 전화를 겁니다. 응. 저 교환. 거시기 전위대 좀. 조선청년전위대. 그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됩니다. 개코가 말합니다. 응. 알았단께. 전위대 본부. 정진영이 수화기를 듭니다. 김두한이 수화기를 받습니다. 진영이냐? 나 두한이다. 두한이라고. 정진영이 수화기를 붙잡고 얼어붙습니다. 김두한이 다시 말합니다. 나 두한이야. 내 목소리 들리냐? 정진영이 눈을 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두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영아, 나 두한이다. 두한이라고. 김두한이 비장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전위대 본부에서는 김혜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진영을 바라봅니다. 김혜숙이 다가와 묻습니다. 대장동무 무슨 일 있습니까? 정진영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한 번은. 전위대 본부. 정진영이 김천호와 김혜숙을 앞에 두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두한이를 한번 만나야 되겠어. 김혜숙이 놀라 반문합니다. 김두한 반동을 만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천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장동무? 정진영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요. 김천호가 반대합니다. 대장동무, 사실입니다.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동무. 동무의 손에 죽다가 살아난 반동이 아닙니까? 김혜숙도 가세합니다. 김두한 반동이 대장동무를 만나려 하겠습니까? 대장동무의 그 손으로 반동을 쏘지 않았습니까? 정진영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그걸 조정해보자는 거야. 김천호가 따집니다. 놈들이 파놓은 계략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무를 노리고 파놓은 함정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동무. 절대로 안 됩니다. 김혜숙이 말립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정진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쪽에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아는 두한이는 적어도 그렇게 비겁한 친구는 아니야. 만나야겠어. 그렇게 들라라. 정진영이 계속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나? 시간이 없어. 더 미룰 시간이 말이야. 마지막이야.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들 알아. 김천호와 김혜숙이 답답해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편 수도경찰청 앞 기자들이 몰려들고 부자들이 항의하러 찾아옵니다. 백낙승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말합니다. 아하, 이것 보세요. 그건 내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장 청장을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리다. 좀 비켜주세요. 박 기자가 묻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친필 사인을 들고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기자가 질문합니다. 저 피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김두한 씨에게 어젯밤 돈을 뺏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흥식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비키세요. 내 기자 양반들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 조교옥이 이정재를 부릅니다. 아, 이주임 왔어? 이정재가 들어오며 묻습니다. 예. 부장님, 헌데 오늘 경찰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조교옥이 설명합니다. 왜냐고? 또 김두한이야. 아무튼 난리가 났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김두한이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무려 3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애국 헌금을 강제로 걷고 있다는 거야. 이정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예? 뭐가 말입니까? 애국 헌금이요? 조기옥이 한숨을 쉽니다. 피해 액수가 아주 막대해. 이정재가 흥미롭게 묻습니다. 허허, 재미있군요. 조기옥이 지시합니다. 재밌다니 이 사람아. 지금 돈 뺏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난리들이야. 이 주임이 아무래도 별동대에 가서 김두한이를 좀 데리고 와야겠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말이야. 이정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하하 방구 깨나 낀다는 놈들은 다 들어가 있구만. 모두 다 애국성금을 냈어. 그거 참 어쩌겠나? 데려오라는데? 흐흐흐흐 이승만 박사만 욕먹게 생겼구만. 애국성금이야? 하하하 이거 영락없이 이승만 박사가 시킨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 김영사가 묻습니다. 김두한 씨를 또 체포해 가는 겁니까? 이정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형님? 하긴 그 소리 참 오랜만에 듣는다. 근로보국대에서 우리 자주 봤었지? 명동극장. 이마수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눈물이 읽어줍니다. 지난밤과 낮 동안 무려 36명의 이 나라 부자들이 강제로 애국성금을 냈다고 한다. 애국성금을 거둔 사람은 청년단의 별동대 김두한 대장이라고 한다. 이마수가 놀라 묻습니다. 뭐? 김두한이? 눈물이 계속 읽습니다. 김두한 씨와 그 일행들은 가는 곳마다 이승만 박사의 친필 사인을 들여밀고 애국 헌금을 강요했다고 한다. 36명에게서 나온 성금은 무려 1억 원을 육박. 이마수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 1억? 아니 1억을 뺐었단 말이야? 이마수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야, 간도 크구만 간도 커응? 이야 1억, 1억. 야 1억이면 이런 극장 3개는 사겠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이야. 하하,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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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마수의 표정이 갑자기 변합니다. 아이고, 이런 병신 같은 놈들. 응? 다 먹고 똥 됐는데 조사한다고 뭐 나올 게 있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얻은 걸 도로 뱉어낼 것 같아? 이런 병신 같은 놈들, 이 병신 같은 놈들, 이거 응? 그때 문이 열리고 시라소니가 웃으며 들어옵니다. 시라소니가 말합니다. 그거 나야 님자, 잘 지냈어? 그거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렸디. 그거 님자하고 술이나 한잔 같이 하려고 말이디. 이마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어이구, 저 귀신이 저 또 왔네. 시라소니가 신문을 보며 말합니다. 거거 극장에 손님 좀 많이 드네. 거거 신문마다 난리더구만 길에. 김두한 아우님 사건 말이디. 님자도 봤어? 이마수가 대답합니다. 아, 하, 예, 예. 봤습니다. 시라소니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거거 기가 막히구만. 배포가 이쯤은 돼야디. 거 있는 놈들은 좀 내놔야디 어쩌갔어? 길에 안 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놔야죠. 이마수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 그러면 입쇼. 예, 내놔야죠. 그러면 입쇼 그러면 입쇼. 시라소니가 말합니다. 거 저번에 준 용돈은 아주 요긴하게 썼어야. 거 오늘도 좀 줄 수 있겠어? 이마수가 몸 둘 바를 모릅니다. 우미관 별동대 사무실.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동열의 목소리가 회상으로 들립니다. 난세에는 그만큼 영웅은 적고 간악스러운 존재들이 많은 법이야. 내가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야. 역사는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먼 훗날 반드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야. 김두한이 혼잣말을 합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역사가 뭔지 그 기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절대로. 나는 지금 애국을 하고 있는 거야.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그랬다. 김두한의 회고록에는 당시 30곳이 넘는 부호들을 상대로 이승만의 친필 휘호를 보여주며 자칭 애국성금을 모은 사건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 기록에는 훗날 반민특위 구속 1호였던 박흥식이나 일제시대 때 친일을 일삼던 많은 매판자 본가들의 이름이 눈에 띄는 점이 이채롭다.
아무튼 그 사건의 당위성을 떠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헌납받은 액수는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 시절의 대지 200평 정도의 집 한 채의 값이 1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